안녕하세요. 친절한 소방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및 산업기사 1차 필기시험의 첫 번째 과목인 소방원론의 2회차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기출문제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무료로 내려받게 할 수 있도록 URL을 올려놓겠습니다.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피난 설비가 이동식이 되면 혼란을 가져오겠죠? 고정식으로 늘 그 자리에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사용 가능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화재에서 휘적색 불꽃의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암적색에서 휘백색으로 갈수록 불꽃 온도가 높아진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온도까지 맞추라고 하네요. 문제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한 번에 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5회 정도만 본다면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3번.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의 척도는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그중 아세틸렌은 아주 위험한 가스고요. 그 다음이 수소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아세틸렌이 보기에 없고 수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정답은 수소가 됩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아세틸렌 3번입니다. 각 물질의 연소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암기하면 물론 좋겠지만 순서 정도만 기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주수 소화, 물로 소화하는 것이죠. 물과 반응해서 폭발하거나 인화성 가스가 만들어지는 물질에는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화재를 진압하려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은 리튬, 칼륨, 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등의 반응성 물질입니다. 답은 1번 리튬입니다. 5번. 할론 1301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할론 1301은 잘 알아두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정답이 할론 1301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분자량을 구하고 그것을 공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무거운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어려운 문제이지만 좋은 문제로 보여지네요. 물질의 구성을 알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때 응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할론 1301의 분자식을 알아야겠죠? 해설을 보시면 할론 1301의 분자량은 약 149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공기 대비 할론 1301의 비중, 즉 증기 밀도는 5.14. 공기보다 5.14배 무겁네요.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을 가집니다. 답은 2번. 그리고 참고로 지구상의 물질 근본이 되는 4가지 물질의 원자량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CHON, 촌이라고도 하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6번. 우리나라 화재의 화재급수와 그에 따른 화재 분류가 틀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죠. D급 금속화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피난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이란 무엇인가? 풀프루프는 직역하면 바보도 보호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바보가 아니라 화재 시 위급한 상황이 되면 패닉 등으로 인해 바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집 문도 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난계획을 세울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페일세이프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하나의 피난 방법이 실패해도 다른 방법으로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양방향 피난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피난수단의 조작이 간편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헷갈릴 수 있으니 침착하게 해설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혼합가스의 평균 폭발 한계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정석대로 보시려면 뭐 해설을 보시고 해설대로 이제 푸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상식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A가스와 B가스가 약 40대 60%로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4.9와 4.15 볼륨 %이고요. 그럼 그 중간 정도가 되겠죠. 두 혼합가스가 섞여 있으니 4대 6으로 섞여 있으니 그 4.9와 4.15의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 4.42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죠? 9번 일기압 100도씨에서의 물 1g의 기화잡열은 몇 칼로리인가? 물은 냉각수화를 하는데요. 현열과 증발잡열이 큰 이유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점이 100도씨인데요. 물 100도씨에서 수증기 100도씨가 될 때 엄청난 열을 흡수합니다. 물 1g이 539 칼로리의 열량을 흡수합니다. 이걸 기화잡열 또는 증발잡열이라고 합니다. 물 1kg이라면 539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답은 2번.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증기가 될 때,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부피도 많이 팽창합니다. 약 1650배에서 1700배가 팽창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10번 방화구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방화구조 문제 1회차에서도 나왔었죠?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1번 위험물의 유별 분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위험물 문제인데요. 위험물 유별 분류는 해설을 참조하시고요. 잘 기억이 안 날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1번, 2번, 3번은 고체물질입니다. 4번은 액체물질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탄화수소로서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도시가스의 주원료는 메탄입니다. CH4죠. 식당에서는 LPG, 즉 프로판이나 부탄가스를 많이 쓰죠.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고 프로판이나 부탄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설 차단기의 탐지부도 위치가 달라야 합니다. LNG 도시가스는 천장 부위에, LPG는 바닥 부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답은 3번 메탄입니다. 13번 자연발화에 대한 예방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연발화 1번 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2번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3번 주위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맞죠? 답은 4번이네요. 가능한 한 물질을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이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 해설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 나트륨, 알칼리 금속은 석유류에 저장한다. 이런 내용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주라고 암기했습니다. 답은 2번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15번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연소 3요소 가산점이지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역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네요. 답은 2번입니다. 16번 목재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큰 소화 효과는 물을 소화약재로 쓰는 건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고 소화 효과도 있고 희석 또는 질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물질 중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 답은 3번입니다. 산화칼슘, 생석회는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18번 다음 중 피난자의 집중으로 피난자들의 집중이죠.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는 어느 것인가? 피난 경로의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난 경로는
단순하고 원시적이어야 한다고 앞의 문제에서 언급되었었죠. 가장 혼란스럽고 패닉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형태는 바로 H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연소와 가장 관련이 있는 화학 반응은 연소는 산화 반응입니다.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주된 연소 형태가 표면 연소인 것은 표면 연소, 직접 연소라고도 합니다. 답은 2번 숯입니다. 빠르게 복습하기, 빠복.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문제당 5초.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 빠복만 다시 반복해 보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회로 과감히 넘어가세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럼 빠복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소방이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소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